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94번째 이야기. 1981년 마지막 일정과 훈련. 내가 첫 휴가에서 돌아온 날이 12월 26일.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다음날 주일을 지키고 나니 이제 1981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말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 없는 것이 우리 노도부대 보병 중대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더 바쁘고 더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첫 휴가에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12월 28일 월요일에는 후방지역 방어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후방지역 방어훈련은 적 게릴라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로 인한 국지적 전투에 대비한 비정규전 훈련으로 주로 증가초소를 운용하던지 좀 규모가 커지면 우리 부대가 보호해야 할 중요 시설물을 보유 경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중대는 9.15 고지에 출동하여 통신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본래 후방지역 방어훈련은 사단이나 군단의 기동훈련인 FTX 상황에서 실시되었는데 이날의 훈련은 연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말 비상상태를 유지하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하기 위한 자체 훈련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훈련은 증가초소 운용과 주요 목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훈련만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대는 일부 병력은 부대 주변 증가초소에 투입하고 일부는 우리에게 배당된 목진지를 점령하러 출동했습니다. 내가 속한 화기소대는 목진지 점령을 나갔는데 웅진리 뒤쪽 삼형산 자락으로 우리들의 산악훈련장에서 삼형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계곡이었습니다. 목진지까지 오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비록 단출한 개구리 군장을 메고 다녀온 길이지만 추위 속에서 6시간 행군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방지역 방어훈련은 이날 14시에 비상이 발령되면서 시작되었고 우리 소대는 즉시 전투식량인 건빵을 수령하여 목진지 점령에 나섰습니다. 목진지에 도착해서는 별다른 상황 없이 잠시 둘러보고 복귀행로에 올랐습니다. 특별한 작전이 아니라 훈련 차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온은 떨어지고 사방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복귀행군을 하면서 건빵을 뜯어먹으며 저녁 식사를 대신하고 20시에 자대에 복귀하니 후방지역 방어훈련은 이미 17시에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진지에 도착하던 시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대는 목진지를 다녀오는 바람에 다른 소대보다 3시간 이상 더 고생한 것이지요.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실시된 훈련이었지만 나는 15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인지 더 힘들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12월 29일은 하루 종일 31일에 있을 연대장이 실시할 예정인 연말 전투사열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부대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대장 검사를 받는 것인데 이 준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줄줄이 곤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 눈에 불을 켜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인, 특히 우리 같은 교육사단 보병들은 총 잘 쏘고 전투 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하면 전혀 비효율적인 일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려야 했으니 관물정돈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야전훈련이 많은 부대입니다. 한 달에 평균 2번 이상은 군장을 꾸려 출동하거나 야전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때마다 내무반을 싹 비우고 물자 분류를 해서 모든 관물을 따블백에 넣고 창고에 들여놔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에서 돌아와 영내 생활을 하게 되면 영락 없이 관물정돈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소 수준 이상으로 소위 FM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복류는 앞에 보이는 부분이 편지지 한 장 길이에 두께 2cm로 통일하여 각을 잡아 벽돌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전투복같이 크고 두꺼운 옷도, 그리고 러닝이나 팬티같이 작고 얇은 옷도, 두꺼운 수건도 얇은 손수건도 모두 같은 길이, 같은 두께로 맞춰야 했습니다. 크고 두꺼운 옷은 그런대로 맞추지만 얇고 작은 옷들은 두께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 속에 편지지나 박스종이 같은 것을 끼워 넣어 맞춰야 합니다. 전투사열 준비는 크게 개인적인 준비와 소대와 중대 차원의 공동 준비로 나뉩니다. 개인 준비는 관물정돈과 소총, 기관총을 비롯한 화기, 대검, 수통, 철모 등 장구류와 군화, 영내와 통일화 등을 정비 정리하는 것이고, 공동 준비는 소대 내무반 도색과 청소, 게시물 정리정돈, 식기와 공용비품의 세척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대에서도 이사종 창고 정리와 교보제와 비품 창고 정리, 중대 담당 화장실과 연병장, 대대 주변 청소 등 상급부대 준비도 도와줘야 합니다. 이 같은 전투사열 검사 준비를 29일 하루 온종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중대장의 예비검열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제1군사령관 부대 방문을 위해 준비했을 때 연대장에게 피눈물 나는 경험을 했던 중대장인지라 평소 사병들을 배려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피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1년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